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구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아직도 멕시코 폴란드가 0대 0인데. 예. 자, 요즘 말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인터넷 뭐 유튜브 그리고 집으로 오는 메일을 보면은 각종 인쇄물들이 들어오는 게 거의가 다 메디케어에 관한 그러한 이제 이 광고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임 회계사님들도 이제 지금 메디케어 받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65세가 넘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로 남는 건데. 그런데 12월 7일까지 뭐 신청을 또 바꾸려면 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디케어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거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1년 내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피어리드 한 해 바꿔라. 그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약 한 50일 기간 동안에 바꿔라. 아,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그렇게 광고가 많이 오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신문에서 최근 들어서 나온 신문을 제가 뭐 모아 보니까 LA 타임스, 네. 한국일보, 중앙일보, 뭐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코리아는 짧은 시간이니까 예. 많은 것을 못 했는데 네. 이건 뭐 전면 광고 뭐 나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좀 보고 있으면은요 간혹 가다가 딱 튀어나와 가지고 나오고 야 3,000불짜리 데뷔 카드를 줄 테니까 너 생각 한번 해볼래? 이런달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 메디케어에서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숨을 쉴 수 있을까? 뭐 피가 날까? 이런 긴급한 상황에 네네. 대해서는 잘 보고를 해줬는데 돈 많이 드는 것들 예를 들면은 덴탈, 비전, 히어링, 뭐 한약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해 나가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버리면 간단한데 예를 들자면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은 우리 조영호 앵커님도 평생에 낸 소셜 시큐리티를 대상으로 66세요. 67세가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를 얼마 금액으로 평생 그렇죠. 동안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죠. 그냥 2차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차원이 복잡해요. 아, 이건 무지하게 골치 아파요.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의 흐름을 좀 보자고요.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누가 돈을 냅니까? 소비자가 내죠. 내가. 그렇죠. 누구한테 내요? 정부한테 내죠. 네. 첫째 세금으로 내건다 할지 파트 B는 한 달에 한 170불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전통적인 방법을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러요. 아하.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정부가 관료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슈런스 금액을 올릴 수가 없고 모든 물가는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민영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파트 C예요. 파트 C가 어드밴티지 플랜이에요. 이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딱 때려 한 사람당 임춘택이 앞에 500불이다. 예를 들자면 한 달에 500불을 너희들한테 인슈런스 컴퍼니한테 줄 테니까 인슈런스 컴퍼니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가 누구한테 줘요? 소위 말하는 메디컬 그룹한테 돈을 주는 거죠. 또 메디컬 그룹이 또 거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나 예를 들면 닥터스 오피스한테 돈을 주고 우리는 그 오피스한테 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러니까 5차원의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나오죠. 그러나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감으로써 민간 주도의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논리로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죠. 자, HMO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안 받겠다. 뭐 코페이 안 받겠다. 그다음에 덴탈 뭐 여러 가지도 다 주겠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주고 과연 뭐 남는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 up to 2,500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뭐 아는 사람들이 up to는 다 빼버리고 2,500불 덴탈로 뭘 해준다네? 근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전화해 보면 500불 된다, 100불인 100불 다, 50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2,500불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렇게 시프팅을 한다 그러거든요. 정부 주도의 일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는 원칙에 의해서 잘 돌아가요. 근데 비효율성이 있어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럼 죽을 때까지 고쳐줘요. 근데 소위 말해서 어디 그룹으로 간다 할 경우에는 그게 다 그까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 왜냐하면은 주어진 양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메디케어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었고 또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인구가 한 3억 명 되잖아요. 예. 노인 65세가 18%래요. 약 한 5,200만 명이 1965년대 존슨 대통령이 노인들의 건강보험을 만들자고 만든 것이 1965년도예요. 그러니까 35년, 25년, 한 60년 가까이 되죠. 60년 가까이 매 10년마다 어마어마한 변화. 5,200만 명 플러스 장애인들까지 합하면 6천만 명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일이죠. 돈이 얼마냐면은 8천억 불을 1년에 돈을 걷고 돈을 씁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다 어르신들이 됐잖아요. 그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18%가 20%로 올라가면은 케어해 줄 사람은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수가는 오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영화로 가면은 뭐냐면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이 앞서지. 예를 들자면은 그럼요. 건강 복지만을 생각해서 해주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현재 파트 C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파트 C는 이제 정부가 민간으로 옮기었는데 하도 유인책이 많다 보니까 전체 메디케어 수혜정에서 반 이상이 벌써 파트 C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과도 해준다, 한방도 해준다, 네네. 그다음에 침무제한이다. 침구도 해준다, 한약도 된다. 한약도 된다. 아니, 그다음에 어떤 그 보험은 뭐 돈도 이렇게 매달 얼마씩 100 몇십 불을 주겠다는 것도 네네네. 있어요. 3,000불짜리 데뷔 카드도 준대요. 어머나. 네. 그리고 저한테 그냥 이메일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야, 저 같은 사람도 그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 입장을 봤을 때 옮겨놓고 가면은 옮겨놓으면은 순간적으로 모든 돈이 그 다음 날로부터 정부가 줘야 될 돈은 이 사람이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한 달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불이나 600불이 인슈런스 컴퍼니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이 사람들이 치료 올 때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돈이 나가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적게 나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매니지를 하거든요. 의사들 그룹이 매니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봐가지고는 참 좋은 이야기지만은 내 건강에서 나는 꼭 어디 병원에 누구 닥터를 가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 그룹에 그 닥터가 없어요. 그럼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옮길 때 자기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옮겨야 되지. 싸다. 앞으로 주어진 여건이 좋다라는 것만 일반적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 1965년도에 메디케어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파트 A를 만들고 파트 B를 만들고 파트 C, 파트 D를 만들었어요. 1965년도에 A, B를 만들었는데 A는 주로 병원에 관련된 거. B는 오피스 방문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만 크게 따지면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가 전통적으로 이끌어져 왔는데 이게 이제 1980년도에 이제 파트 C를 만들어서 이 파트 C로 시프팅을 해야 되는데 파트 C의 인슈런스 컴퍼니가 프로덕트를 약 24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코페이는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디덕더블도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 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 보험 캐리어를 바꾸니까 뭐 10년째 먹던 약이 이쪽에서는 저 프리스크립션이 프리였는데 여기서는 또 뭐 코페이를 얼마 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뭐 도대체 어느 거를 지금 믿고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요즘 그 전통적인 메디케어에서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걸로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고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전통적인 것은 A와 B만 있는 건데 A와 B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CMS라고 하는 데가 메디케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에요. 네, 네. 내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이 CMS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요. 간단하죠. 근데 내가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고쳐줘요. 수술을 5번 하든 12번 하든 다 고쳐준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통제 불가능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트 C라고 하는 것 속에 어드밴티지 플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평균치로 한 달에 500불 정도 들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인슈런스 컴퍼니에다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가? CMS가. 메디케어가 돈을 주고 당신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HMO 플랜을 만들건 PPO로 만들건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래도 민간이니까 잘 관리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또 그 메디컬 그룹도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죠. 그러나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은 이런 걸 선택할 때 뭘 주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옷을 예. 모든 사람이 소, 중, 대가 다 입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all size fits all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어떤 것은 좋은데 비싸. 어떤 것은 싼데 비지떡이야. 네. 나는 지금 병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모 병원에 모 의사를 꼭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싸다고 옮기는 어떤 그룹에서는 그 사람은 스페셜리스트가 없어. 예.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것을 좋다고 옮겨놨는데 못 가는 환경이 있거나 돈을 좀 세이브하자고 해서 옮겨놨는데 내 병이 거기 있는 가서 치료할 수가 없어. 특수병이야. 20대, 30대, 40대 있을 때야 아프면은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되고 감기약 하나만 먹으면 다 나은 그런 시절 때는 예. that's okay, no problem. 우리 지금 메디케어를 받는 분들은요. 55세에서 65세 때 인슈런스가 사설 인슈런스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800불, 1000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65세가 되면은 이제 해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었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65세가 되니까 왜 병이 있습니다. 많이 생겨요. 네. 눈도 안 보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안과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가야 저기도 되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약 먹는 약도 옛날에는 한두 개 먹고 안 먹으면은 그냥 한 달 내에 안 먹어도 되는데 요즘은 뭐 평균 5가지, 6가지.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오면 하나 더 늘어나고 거기다가 무슨 뭐 요즘 또 뭐 바이타민 C가 좋다, D가 좋다, 뭐가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요 집에 약병이 어제도 집을 좀 정리하면서 봤더니 너무 많아. 뭐 건강하신데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케어 수혜자입니다. 사실 메디케어가요. 저는 따로 메디칼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해서 한 2-5번에 걸쳐서 따로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요. 공부하면서 조금 알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디케어를 저는 수혜자로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네네.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이것도 뭐 2시간, 3시간짜리 그 세미나도 아니고 네. 간단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 했으니까 예. 다음번에는 제가 메디컬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하, 네네. 그 다음에 또 오바마 케어는 또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좀 더 또 회계사 입장에서도 세법상의 어떤 혜택이 좀 가는 건가, 네. 어떤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또는 시청자들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도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은 코끼리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쪽은 그냥 뼈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는 다리 4개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다리 그것이 꼬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닥터도 아니고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경험상 보면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그리고 참 저는 한 가지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 좀 저거 한 게 이 정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메디케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메디컬을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저게 많아. 혜택이 더 많아. 다음 기회에 제가 메디칼을 설명하려는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저는 100만 불은 없어도 메디칼은 있어야 돼. 나 100만 불 없어도 좋아. 근데 나는 메디칼은 있어야 돼. 어디 가든지 간에 예를 들자면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메디칼은 양로센터에 가더라도 메디칼이 커버를 해줘요. 다 해줘요. 메디케어 있으면 양로센터한테 내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요 한 달에 2,000불, 3,000불 넣어야 양로센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도.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임춘택 CPA와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